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좀 따로 노는 이런 디커플링 또는 비동조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디커플링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실 기자, 어제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193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89포인트 하락한 1939.7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이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로 수출주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사흘 연속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연일 하락하면서 1940선까지 내준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1월 3일 코스피 지수는 2042선까지 올라갔었지만요.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940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연초 랠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 디커플링 현상 보여왔는데요. 우리 증시만 이처럼 부진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동양증권의 김주영 팀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다른 신흥시장, 선진국 시장보다 약세를 보이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또 아니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한 2달 정도의 환율 변동성을 보면 원화는 이제 절상이 되는 반면에 대부분 통화들은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환율 변동성이 느껴지면서 국내 제조업체라든가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담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담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전반적으로는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시장은 그 뱅가드 펀드의 청산도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물량들까지 겹쳐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큰 매도가 보여주는 것도 약세 요인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국내 증시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치보다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담들이 증시 전반적인 수급 불안과 함께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우선 그 환율 영향, 그리고 기업 실적의 부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또 애플 쇼크를 겪었던 미국 시장 잠깐 짚어가죠. 네, 애플발 쇼크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거의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2004년 11월 이후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가면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5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는 엇갈린 실적과 지표수 혼족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승 추세 향후에도 계속될까요? 동양증권의 김주영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증시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올 한 해도 미국 증시의 주도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원인은 2008년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구조조정을 마쳤다라는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시장 버블이 있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자생적인 회복을 가질 만한 여건이 됐고, 주택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미국의 소비 경기도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5월 19일까지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시간을 남겨놓으면서 전체적으로 협상 과정이 긍정적으로 타결이 되고 이것이 정부 부분에서 어떤 구조조정의 어떤 촉발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장기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 증시만 동참을 하고 있지 못한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올 들어 글로벌 증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G2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원인을 보면요. 우선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 변경으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증시로 분류하면서 신흥국으로 분류됐을 때의 혜택이 줄어 국내 증시에서 물량이 빠지고 있고요. 원화 강세 현상 역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으로서는 환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팔고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선진국 대비 원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께서는 디커플링 현상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장기 추세를 볼 거냐, 그다음에 일시적인 수급 악화 때문에 나타나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냐 볼 때 저희는 이제 전자보다는 이제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현재 상황에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돌아서게 되면 신흥, 이머징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금들은 국내 증시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환율의 변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율을 보는 관점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움직이는 속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간 단위로 봤을 때 1월이 가장 변동성이 컸다면 2월부터는 그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도 다시 이제 순매수 쪽으로 좀 전환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차별적인 약세는 좀 단기적인 수급 측면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셨고요. 다음 달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좀 지속될까요?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미국 증시 레벨이 높아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글로벌 증시 상승이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도 서서히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로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기조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글로벌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무역 수지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고요.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 생산이 반등세를 보여 펀더멘탈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한국 신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최근 주요국들의 신정부 정책들을 보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향후 디커플링 현상 지속될까요?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의 매력도 어느 정도인지 김주영 팀장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결국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 그다음에 신흥시장의 차별화 약세 요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다른 이머징 주식시장에서는 다 순매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만 이제 순매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뱅가드 펀드의 스위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7월 초까지는 매주에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처럼 그 순매수 폭을 좀 줄여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어떤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여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을 봐야 될 텐데요. 그 위험은 많이 낮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요인,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그 경제 펀더멘탈이 성장에 대한 기대는 좀 낮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연말에 이때 우상향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이게 한두 개월 정도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자신은 어느 정도
같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체로 기간으로 본다면 1월 달이 외국인 순매도의 피크라고 하면 2월부터는 순매도가 완화되거나 순매수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지표가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네. 글로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 이런 상황 속에 좀 잡아볼까요? 네, 2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완화되면서 상승할 거라는 전망 많습니다. 아직 모든 증권사가 2월 전망들 다 내놓은 것은 아닌데요. 이미 내놓은 몇몇 증권사들 전망 보면요.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하단을 1890선 그리고 상단이 2000선에는 많게는 204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 연장선상에 있겠지만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원인들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모멘텀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일 텐데요. 엔화 약세 그리고 미국 재정절벽 협상 또 중국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집중해야겠고요. 또 이에 따라서 소재, 산업재, 반도체 업종 투자가 유망합니다. 또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동양증권의 김주영 팀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올해 한 해 흐름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의 고점까지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이제 하우스 뷰고요. 그렇다면 1월에 1분기 때 겪을 수 있는 저점 부근에 거의 근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 추세선이 위치해 있는 코스피 1920선 전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지수 영역대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1900선 이하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부터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하나 전반적인 컨셉을 실적보다는 어떤 매크로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그 유망한 섹터는 이제 IT와 통신 서비스가 여전히 꾸준히 실적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들 중에서는 기존에 좀 나쁜 상황이었지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이제 기계하고 이제 항공업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자동차 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 자동차 업종은 장기적인 업황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워낙 급락을 했고요. 이 환율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됐을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업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를 정리를 하자면 IT, 통신 서비스, 항공하고 기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자동차까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기 추세선인 192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셨고요. IT와 통신 서비스, 기계, 항공,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셨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디커플링 현상은 완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여전히 미국에서 예산 자동 삭감 가능성이 있고요. 또 2월 달에 진행되는 이탈리아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여전히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함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원인과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동양증권 김주형 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